자, 이번 단어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단원이고요. 고차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방정식 fx는 0, 꼴에서 좌변에 있는 다항식 fx가 3차 이상의 다항식일 때 우리는 이러한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등, 지금 보면은 이제 3차식과 4차식의 형태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상태를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기본적인 방법이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죠. 인수분해하고. 사실 3차 방정식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그리고 4차 방정식도 이제 근해 공식이 존재하는데, 5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이제 근해 공식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근해 공식을 이제 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수학자 아벨하고 루피니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은 이제 3차 혹은 4차까지 존재하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2차 방정식까지만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3차, 4차, 고차 방정식 전부 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앞단원에서의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 번 더 등장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그샘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에서 공통인수 x를 먼저 묶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 분명히 3차 방정식의 형태였는데 x 하나 묶어내 놓고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볼 수가 있고, 2차 방정식은 뭐 근해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를 하든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x-4와 x 플러스 3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 형태를 보면은 어떤 수와 어떤 수, 그리고 세 번째 수까지 해서 세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세 수의 곱이 0이라는 얘기는 이 세 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각각의 인수가 이제 0으로 될 수 있는 수들을 이제 이 방정식의 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면 3차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 단어에서 공부했던 공식에 의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공식을 떠올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이 식의 값이 이제 0이 되는 것을 찾아야겠죠. 첫 번째 인수의 값이 이제 0이 되는 x의 값은 이제 3인데, 여기 두 번째 인수의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야겠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36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3루트 3i로 정리가 되고, 해가 지금 여기서 총 1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2개가 이렇게 나와서 총 3차 방정식의 해 개수가 3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수를 이제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3차 방정식의 해 개수는 3개가 나오고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방정식의 해 개수는 4개가 나와서 n차 방정식의 해 개수는 n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이 단원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인수 정리를 이용한 고차 방정식의 풀이도 당연히 등장할 거고요. 인수 정리가 뭐였는지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텐데 x에 대한 어떤 3차 방정식이 있고 그리고 이때 어떤 상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의 값이 0이 된다면 이 다항식 fx는 x-알파를 당연히 인수로 갖고 그래서 fx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인수 정리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때 qx는 2차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서 얘가 3차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1차식이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식은 2차식이 와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이므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풀어왔던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마무리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은 지금 공식이 인수분해 공식이 잘 떠오르지가 않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공식적으로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는 것이 이제 근해 공식인데 우리는 이제 3,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인수 정리라 함은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어떤 특정한 알파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이 알파를 찾아야 하는데 최고차 항의 개수 분의 얘가 분모죠. 얘가 분모고 상수항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알파가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상수항의 약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최고차항의 개수도 될 수 있는데 개수의 약수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항은 이제 6이고요. 여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서 6의 약수, 여기는 1의 약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6도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은 수의 범위에서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이 알파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 정도 범위 안에서 거의 한 90% 정도는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 범위에서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난 이런 수들 혹은 분수 형태의 값들 이런 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난이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알파의 복잡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제일 만만한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6 식의 값이 자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은 반드시 x-1 그리고 어떤 2차식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도 이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형태라서 x-1과 x제곱 마이너스 x-6, 즉 x-1과 x-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계값을 0으로 만드는 알파를 찾아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을 대입을 했을 때 1 빼기 1 빼기 4 빼기 5 빼기 3 0이 안 된다는 거 계산 굳이 안 해봐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봐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3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3. 자, 계산해 보면은 양수인 값들이 7이 나오고 음수인 값들이 마이너스 7이 나와서 0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네요. 조립제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알파를 찾아서 여기에 이제 알파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냥 2 마이너스 3 해서 0.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 저 4차식은 x 플러스 1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4차 방정식의 형태가 됐는데 문제가 여기 3차 방정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한 번 더 찾아줘야 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제 1이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3 중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되는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수를 적당히 이제 대입을 해 봐야 하겠는데 일단 3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27 마이너스 29 1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되죠. 27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하니까 0이 나오네요. 따라서 3을 대입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진행을 해줍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x-3이 인수로 나오게 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게 되겠죠. 이때 현재 이 인수와 이 인수 같은 경우에는 실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데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근이 나오게 되고요. 근해 공식을 실제로 이용해서 구해보게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루트 3i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해가 총 이런 식으로 1개, 여기도 1개, 여기 2개 해서 총 4개의 복소수 근이 나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4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4개 나온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 과정에서는 인수분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유형으로 이런 식으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되는데요. 공통 부분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라고 하는 부분을 a라고 치환을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인수분해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는데 치환을 다시 이제 되돌려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0이거나 또는 이 부분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두 번을 다시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이게 0이기 위해서 해를 구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이 부분에서도 2차 방정식을 해결해 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근이 두 개, 여기서 실근이 두 개 해서 총 토탈 4개의 해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통 부분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인수로 쭉 이제 이어져 있는 이런 문제인데 상수항이 합이 같아지게끔 해야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이게끔 설계해 놓은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개수들을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 개수들의 간격을 보시면은 이 간격을 보시면 전부 다 1차이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을 보시게 되면 그 차이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인수 묶음을 해주는 기준이 다른데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게 항을 묶을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1하고 4의 합이 5가 되죠. 그 다음에 2하고 3의 합도 5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이렇게 두 개로 묶으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식을 전개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서 실제로 x제곱 플러스 5x라고 하는 공통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치환이 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4까지 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개가 되겠죠. 앞에 있는 a에 대한 식을 전개해 보면은 그래서 상수항이 소거가 되고 다음과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치환을 풀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가 0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5x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10은 0과 같은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될 거고요. 지금 이 앞부분 첫 번째 부분에서 해가 x가 0 또는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0 이렇게 가기 때문에 허근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 다음과 같은 허근이 나오게 돼서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보죠.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긴 앞에 거하고 다르게 여기가 합이었죠. 여기가 합이었다면 얘는 곱이 같아지게끔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상수항이 전부 다 차이가 똑같은 1씩 커지는 혹은 뭐 2씩 커지는 이게 간격이 같았는데 이 수들의 간격이 이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곱이 같아지게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묶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두 개를 전개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6을 이제 b라고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보시다시피 상수항이 같아지게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을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b 플러스 x와 b 마이너스 5x 그리고 뒤에 8x 제곱이 있는 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계산하면 이제 3x 제곱이고요.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b 제곱 b 여기에서 먼저 이제 크로스곱을 확인하면은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곱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치환을 마저 해결해 주면 우리가 아까 이 b를 이런 식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인수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이제 곧바로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까지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복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복 2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 복자가 이제 앞에 복소수할 때 겹쳐지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2차식이 겹쳐져 있다. 무슨 얘기냐? 2차 항이 또 2차 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져 보인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x제곱을 대문자 x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대문자 x로 치환된 식도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또 취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x제곱을 치환을 해서 푸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아니고요.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치환을 다시 풀어주면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당장 이제 위에서 했던 것처럼 x제곱을 대문자 x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한다고 해도 자, 뭐 여기서 이제 공식이 보이거나 뭐 그러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식을 적당히 어떠한 모양이 나오게끔 변형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때 이제 변형에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바로 합차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런 꼴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여기 불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x 4제곱과 플러스 1 사이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6x 제곱에 대해서 두 개만 이쪽으로 빼오고 나머지 4개를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빼서 써준다면 주어진 방정식은 이런 식과 그 다음에 여기 2x 전체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대한 꼴이 완성이 된 거죠. 따라서 얘와 얘 합차 공식으로 생각을 해서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한 번 더해주고 한 번은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한 번 써주는데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이쁘게 써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2차 방정식 푸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얘하고 얘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모두 해결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차 방정식인데 상반 방정식이다라는 용어로 이제 나와 있죠. 여기서 상반이라 함은 가운데 개수를 중심으로 어떤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보게 되면 개수가 서로 대칭되게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뜻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서로 마주보고 대칭되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이제 서로 상자에다가 돌이킬 반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수 대칭형 4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양변을 x제곱으로 묶어버립니다. 좌변을 x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3 이런 식으로 유리식이 이제 포함되지만 다소 개수가 같은 항들끼리의 묶음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는 거죠.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 이런 식의 어떤 방정식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치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곱셈 공식, 변형 공식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6은 이제 소거돼서 안 썼습니다. 공통인수를 더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a로 묶어내게 되면 3a-4가 되게 되겠고 이제 아까 이 a라고 하는 식을
이런 식으로 본다고 했죠. 치환을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4차 방정식이 됩니까? 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 이 x제곱 보이시죠? 이 x제곱 같은 경우가 x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x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하나의 x를 이쪽으로 분배해주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x를 이쪽으로 분배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식을 마저 전개를 해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저기 뒤에 있는 쪽으로 전개가 되면 3x제곱 3의 마이너스 4x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이제 보이시죠? x제곱 플러스 1과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런 형태의 4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 근해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를 이용하든 뭐 해서 나머지 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앞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차 방정식을 푸시오 해서 공식을 알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나왔죠.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어떤 알파를 찾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 이 식에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아서 그래서 해를 이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차식 같은 경우에도 0으로 만드는 어떤 알파 값을 찾아야 하겠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양수항들의 합이 6이 나오고 음수항들의 합이 이제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0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립제법도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차식을 써보게 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인데 이 식의 값을 또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딱 보시다시피 1 대입하면 0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앞에서 구한 이 인수들을 이용해서 지금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까지 인수분해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해는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해 공식을 써서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로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구해서 4차 방정식의 해를 이런 식으로 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통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식에서 공통인수를 한번 묶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3을 묶어내게 되면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2x가 돼서 보이죠?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부분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문자 x로 이렇게 치환을 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대문자 x에 대한 2차식이고 치환을 풀어주게 되면 이런 2차 방정식과 이런 2차 방정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을 또 활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두 번째 있는 식은 이 식은 사실 x-1의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중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이라고 쓰고 이때 이 x는 1이라고 썼을 때 보시면은 자, 여기서 두 개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그 방정식의 기초 상식 중에 지금 여기가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범위에서 4개가 똑같이 차수하고 나와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근들의 개수를 보면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3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가로를 열고 중근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 1이 2번 나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4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단 1이 똑같이 2번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것을 2번 쓰지 않고 쓰는 거는 한 번만 써서 얘를 중근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아니, 두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상수항을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이때 그 차이의 간격을 보시면은 4 차이가 나고 여기에 차이의 간격을 보시면은 3 차이가 나죠. 2 차이가 납니다. 상수항의 그 간격이 들쭉날쭉할 때에는 상수항의 곱이 같아지게끔 해서 연결을 짓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곱이 같아지게 연결을 시키려면 여기 있는 플러스 6하고 상수항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가운데가 5x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인수와 여기 있는 인수 이렇게 곱셈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돼서 지금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6을 뭐 대문자 a로 이렇게 치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마저 써보면 대문자 a에 플러스 5x 하나 있는 거고 대문자 a에 마이너스 a 하나 있는 식에서 뒤에 이제 마이너스 16x 제곱이 있는 식이죠. 자, 이 식을 이제 전개해 보면은 플러스 4x 대문자 a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마이너스 16x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1x 제곱이 되고요. 크로스곱 확인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크로스곱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 a 플러스 7x 그 다음에 대문자 a 마이너스 3x 대문자 a 원상복구 시켜주면은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쪽 둘 다 지금 얘도 그렇고 인수분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다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될 거고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 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해 공식은 하는 방법이 하는 수밖에 없죠.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계산 그냥 한 번에 결과만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도 계산 결과만 쓰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복 2차식이고요.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할 거고요. 치환하면은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수분해가 돼서 치환을 다시 되돌려 놓고요. 자, 이때 여기서 x제곱이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두 번째에서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제곱에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의 허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i,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 4개의 근이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2개, 이제 여기서 2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치환한다고 해도 모양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생각을 하는데 x 4제곱과 플러스 4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에 어떤 항이 들어가면 참 좋겠냐라고 했을 때 플러스 4x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원래 기존의 개수가 3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하나 키웠죠. 따라서 뒤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개수의 합이 지금 3을 유지하고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 괄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합차 공식을 쓸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어필할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식의 구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거 한번 빼주고 여기서 뒤에 거 한번 이렇게 더해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거고요. 근해 공식을 또 이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앞에 거에서 구하게 되면 루트 7i가 되고 뒤에 거에서 또 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루트 7i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가운데 있는 항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대칭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상반방정식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상반방정식 같은 경우는 x제곱으로 이제 묶어서 아까 앞에선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관점을 달리해서 x제곱으로 나눈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x제곱으로 묶는다와 x제곱으로 나눈다의 차이는 그냥 눈에 보기 편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x제곱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모든 항들을,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을 이제 x제곱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앞에는 여기 앞에 x제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얘를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곧바로 0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처음 거과 끝에 있는 거 이렇게 묶어주고 개수가 서로 같은 것끼리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이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x 플러스 x분의 1을 뭐 대문자 a로 치환하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치환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치환을 풀어주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절대 2차 방정식으로 볼 수가 없죠. 막 분수 모양도 나와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아까 양변을 x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번엔 다시 여기에 곱하기 x 한번 들어가고요. 여기도 곱하기 x 한번 들어가서 이 식의 모양을 여기 있는 항에 이제 x를 곱해주고 여기 있는 항에 x를 곱해줘서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을 때하고는 이제 큰 차이는 없게 되고요.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때 이 부분과 이 부분도 각각 이제 근해 공식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 방정식의 계수에서 아직 뭔지 모르는 이런 미정계수를 이제 끼워 놓고 있는 방정식인데 이때 이제 두 근의 정체를 먼저 알려줬습니다. 4차 방정식이면은 이제 근의 개수는 4개가 나와야 되고 어떤 4개의 근 중에 하나는 1, 하나는 2, 나머지는 아직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x는 1과 x는 2가 근이라고 했을 때 x에 1 혹은 x에 2를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마련이 될 거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a 더하기 6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이제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고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게 되면 16 더하기 8a 더하기 4b 그리고 6a 더하기 6은 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7a 더하기 2b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얻어낸 이 두 식을 서로 이제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연립방정식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제 해결하는 과정은 건너뛰고요.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3, b는 5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게 되죠. 그렇다면 저 4차 방정식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될 거고 x가 1, x가 2를 대입해서 이제 아까 1과 2가 해였으니까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인수 형태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4차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식이 나왔다면 이쪽 뒷부분은 2차식으로서 존재해야 될 거고요. 근데 뭔지 모르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마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쪽 부분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입니다. 먼저 1을 써주게 되면은 자 해서 0 나오는 거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2도 한번 써주게 되면 또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여기가 이제 x제곱 x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식은 x제곱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나머지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근은 이제 여기서 나온다고 했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i의 제곱과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의 합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도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때 중근을 갖게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이 유형은 이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유형이고요. 이제 항상 시험에 꼭 등장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일단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됐고 인수분해는 무조건 됩니다. 우리나라 고등 교과 과정에서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야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계값을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A 값에 상관없이 0이 되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일단 여기 뒤에 이제 9, 뭐 이런 숫자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3을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3을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27, 여기도 또 27이 한번 나오게 되고, 9에 a-6이 나오고 마이너스 9a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전개해 보면은 플러스 9a와 6, 9, 54가 나와서 이렇게 소거가 되고 이렇게 소거가 돼서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조립제법을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1, 3 이때 개수는 이제 3a-6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9a 써주고 a가 뭔지 몰라도 저런 식으로 이제 과감하게 쓰고 진행을 합니다. 18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안 될 거예요. a가 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이 계산이 안 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제 하죠. 여기에서 이제 18 정도만 계산해서 3a라고 그냥 씁니다. 그럼 여기는 9a 올라갈 거고요. 0 이렇게 써주면 돼요. 따라서 x-3이라고 하는 인수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a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애시당초 중근을 갖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당장 생각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중근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이 2차 방정식에서 해당하는 판별식을 이제 D라고 했을 때 이제 짝수 공식 사용할 수 있고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9-3a가 될 거고 이때 a의 값은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점도 있어요.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은 이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거를 조금 내리죠.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x-3과 또 다른 무언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앞에 나온 인수와 여기서 나온 인수가 이렇게 중근을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을 gx라고 하죠. gx가 이제 이러한 인수를 갖는 상황을 g3의 값이 0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g3의 값을 써보게 되면은 이제 9 플러스 6, 3, 18 더하기 3a가 될 거고 3a 플러스 27의 값이 이제 0이어야 되니까 이때 a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답이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답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죠. 이 문제는 이제 활용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음과 같은 어떤 상황 설명이 이제 쭉 길게 글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때 밑면의 각 변의 길이를 일정하게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저기 뒤로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4 플러스 x라고 표현하고 이쪽도 4 플러스 x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높이는 기존의 12cm에서 약간 줄인대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x만큼 줄이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떤 이러한 입체 도형이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높이는 12에서 x가 줄어든 다음과 같은 이제 부피를 갖는 입체 도형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도형의 부피는 4 플러스 x 곱하기 4 플러스 x 그리고 높이가 12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기존에 있던 부피는 4 곱하기 4 곱하기 12가 기존의 부피였죠. 자, 그래서 두 부피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 식을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개하는 과정은 그냥 단순히 이제 뭐 괄호 풀고 뭐 그런 과정이라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죠. 이제 당장 공통인수 x가 있기 때문에 x 한번 묶어내서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이때 x는 0이 해로 나오는데 문제 정황에 맞는 해는 아니에요. 이때 이 x가 늘어난 길이기 때문에 0만큼 늘어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답이 될 건데, 이때 이제 근해 공식을 또 이용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1 이렇게 두 개의 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때 보시면은 하나는 플러스 또는 이제 하나는 2 마이너스 2 루트 21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답도 적당한 답이 아니죠. 이제 이 답이 이제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니까 이 길이는 양수여야 되죠. 따라서 이 상황에 맞는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와의 관계가 있을까요? 했을 때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도 근각계수와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근각계수와의 관계 잠깐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보고 가게 되면, 이러한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두 근의 관계를 이제 합과 곱에 해당하는 관계를 다음과 같은 계수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근각계수와의 관계였습니다. 3차 방정식에도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고요. 어떤 3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때 알파, 베타, 감마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수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인수 3개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식은 이제 추가적으로 전개를 해주게 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이 a까지 분배를 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이 지금 b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식인 거고, 여기서 세 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차 항을 주목해서 보게 됐을 때 C가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고요. 여기서 두 군의 곱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은 A분의 C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을 보게 되면 D라고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이기 때문에 세 근의 곱에 해당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이거를 근각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암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 근의 합은 이렇고 두 근의 곱의 합은 이렇고 세 개의 곱은 이렇다라고 해서 외워야 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A가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한 개짜리, 보시면 이제 한 개짜리 합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두 개짜리입니다. 이거 보시면 두 개짜리죠. 그다음 마지막은 세 개짜리 해서 이제 세 항의 곱이 이렇게 있고, 나름의 이제 어느 정도 규칙성이 좀 읽혀요. 앞에 부호를 보시게 되면은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외우는데 이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실전에서 이제 이렇게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주어주게 된다면은 이때 이런 값들을 개수만 보고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현재 이 값을 먼저 이제 여기다 써보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여기는 그냥 a분의 c,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a, b, c, d는 각각의 이제 항들의 개수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답을 보시게 되면은 1번 답 같은 경우에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계산하면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2번 같은 경우에 두 개짜리들의 합을 보게 되면 플러스 부호에 2분의 5 그냥 곧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3개짜리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3 이렇게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근을 주어줬다면 3차 방정식에서 그 3차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예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인수 정리하고 연관이 있죠. 이러한 세 수를 근으로 한다면, 자, 이런 인수가 존재해야 될 거고, 이런 인수, 그리고 이러한 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일 거예요. 이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1이 있겠죠. 그래서 안 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국은 이제 인수 정리의 내용인데요. 근을 알려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 정리한 형태, 인수분해한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3차식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제곱 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개의 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 먼저 기준 되는 식을 위에다가 한번 써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에 2개짜리, 그 다음 마지막은 마이너스에 3개의 곱, 이런 형태로 들어오니까
계산 결과만 쓸게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하고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는 3개의 곱이니까 저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더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계산하면 4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여기는 계산하면 5네요. 아니죠. 6에서 5 빼니까 그냥 x네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처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문제에서 이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쓰면 되겠죠. 자, 3차 방정식에도 켤레근의 성질이 성립할까? 정답은 yes입니다. 이 켤레근이 어디서 등장했냐면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2차 방정식의 형태가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형태가 이런 켤레근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앞단원에서 설명했었죠. 성립할까 하는데 yes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인 즉슨 어떤 3차 식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이 결국은 1차식과 2차식의 인수분해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들을 계속 봐왔고요. 켤레근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이런 식으로 켤레근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3차 방정식 내부에서도 근들이 서로 켤레근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그젬플 바로 보게 되면은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여기 안에 있는 수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개수들은 다 유리수예요. 자, 이 개수가 유리수인데 이러한 형태의 근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얘에 대한 켤레근으로서 1 플러스 루트 3을 바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와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 실제로 3개의 근을 모두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먼저 b를 보게 되면은 저기 있는 상수항 b는 세 근에 곱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죠. 이제 이런 것들 부호 조심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한번 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가져서 여기는 2의 합차 공식 전개면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곧바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1차항 계수, 이제 이 부분, 이제 A에 해당하는 이 부분인데,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의 값은 둘둘짜리의 이제 합과 같습니다. 부호 변동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과 1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루트 3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계산은 좀 생략할 거고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 줬는데 이렇게 개수가 실수 조건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켤레근을 마이너스 2 플러스 3i로 구할 수가 있겠고,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제 1번 문제처럼 해결해도 좋은데 얘는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일단 이 켤레근의 합을 먼저 구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켤레근의 곱을 한번 구해보면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나와 있는 얘도 근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이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2라고 하는 인수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어떤 3차 방정식이라고 이해를 해서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항들을 이렇게 다 전개해줘서 가로를 풀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또 한번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이제 A하고 B를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이 밑에 있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으로서 존재하니까 이 두 가지 방법들을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숫자에 계산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두 수의 곱을 보게 되면은 합차 공식 해보면은 이거 제곱에 이거 제곱이니까 여기가 이제 4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 3i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9가 되죠. 다음과 같은 연산의 결과가 이제 13이었고요. 곱을 정정할게요. 곱이 13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항이 이렇게 바뀔 거고요. 따라서 3차 방정식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어떤 3차 방정식이 존재하고요. 지금 여기는 플러스 1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여기 있는 값을 마이너스 1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겠죠. 당연히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요. 공식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근이 이제 여기서 실근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근의 공식에 의해서 허근이 나오게 되는데, 그 허근 두 개가 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때 이제 쓰는 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을 하나는 오메가, 이거 W 아닙니다.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은 이제 켤레 근이 켤레 복소수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 방정식 보이시죠? 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얘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죠. 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해 보면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해 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정확히 하면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외웁니다.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 근을 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켤레 근과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딱히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오메가가 그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기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러한 형식을 또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켤레 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근은 이 방정식에서 나온 근들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도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나온 성질들을 좀 일렬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고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3차 방정식에 대입한 식이었고, 세 번째 2차 방정식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도 얻어낼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얻어낸 이 식과 이 식을 이용해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고 여기는 이제 오메가 바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 즉 여기 있는 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얘도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에 요거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메가 바가 이러한 복소수에 의해서 표현된 근인데 이 근들은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이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황이라서 문제에서 이제 이러한 표현과 연관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요구합니다. x 세제곱이 이제 1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그 다음 이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근각의수와의 관계에서 이제 두 근의 합과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제 이런 식에서의 표현, 이런 값들이 이제 부호만 반대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문제 풀어보죠.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의 값들을 구해야 됩니다. 허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근은 이렇게 한번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때 허근은 이제 이쪽에서 나옵니다. 허근이 하나가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 여기서 나오는 x는 1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근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허근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고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먼저 한번 조금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최소한 요 정도는 이제 써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그리고 이제 오메가가 이제 여기 x 자리에 대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값은 이제 곧바로 0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합과 곱의 계산 결과만 이렇게 따다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 1번에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됐고요. 여기 있는 애 이제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입니다. 3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제 지수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값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원래 이 방정식의 해가 오메가였기 때문에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고 하는 사실을 활용할 수가 있고 6제곱도 1일 거고 9제곱도 1이겠죠. 6제곱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하고 이거 곱해진 게 이게 6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지수가 3의 배수면 전부 다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오메가 20제곱에 가장 가까운 애가 이제 오메가의 20제곱에 가장 가까운 3의 배수가 18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1이니까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10제곱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애가 9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은 결국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플러스 1인 거고 이게 아까 앞에 1번의 답이기도 하죠. 그래서 0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줬고 세 근과 관련된 어떤 식의 값들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근각의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세근의 합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하면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두 개짜리 곱의 합은 마이너스 3 부호 변동 없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곱은 부호 변동해서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때 1번 문제를 보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이렇게 다 내려가 있는데 식의 값들이 통분을 해서 써보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되겠죠. 분자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서 위에서 구해놓은 값들을 그냥 대입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하게 되면 얘는 여기에 제곱해서 이거를 싹 다 빼줘야겠죠. 자, 이 값들을 이제 계산만 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4 플러스 6 해서 이제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도 해결해 볼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공식이 있었죠. 마이너스 3 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있는 부분은 아까 이 2번에서 구해놨습니다. 2번에서 이제 답이 10이라고 구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마이너스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좀 활용해 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4고 세 근의 곱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자 여기까지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근을 세 근으로 하고 3차식의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새롭게 이제 재구성해야 되는 문제인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3차 방정식에서의 세 근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세 근의 합의 값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의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위에서 구해놓은 값들을 써먹으면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또 이런 형태겠죠. 곱하기 자 그래서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아니죠. 이제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얘 역시도 이제 통분하는 작업을 거쳐주게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게 되면은 여기가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라서 그냥 2 이렇게 되겠네요. 세근의 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곧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얻은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재구성해 주게 될 건데, 최고차항 계수는 3이라 그랬고, 여기서 세 근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들어오고, 둘둘짜리의 곱의 합이 제니까 얘는 부호 변동 없이 들어오고, 얘는 부호 바꿔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4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를 보죠. 3차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면, 다른 한 근은 이거의 켤레근인 1 마이너스 루트 2로서 존재할 거예요. 그때 이제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라고 하는 조건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근이 있을 거고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 또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개수들을 한번 확인해 줄 건데, 이때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개수가 확실히 있고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개수는 세 근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인 알파를 곱하게 되면 이 세 수의 곱의 결과는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5라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대뜸 써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되죠. 이제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가 5가 되고 나머지 한 근은 이제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한 근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때 이제 미정계수 A, B, 이제 나머지 A하고 B는 어떻게 찾을 거야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때 A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A가 세 근의 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 곱 더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5의 곱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5의 곱. 자, 다음과 같은 연산을 통해서 이제 A, B를 구할 수 있고, 2번 문제도 이제 이와 비슷합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한 근이 1-i로 주어졌고요. 그거에 대한 켤레근은 1 플러스 i로 존재할 거고,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기 전에 이 근과 이 근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먼저 재구성해 볼 거고요. 여기서 일단 이 두 근의 합을 보면 이제 2가 되고, 곱을 보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2차 방정식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 3차식 있죠. 자, 이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어떤 1차식과 여기 있는 2차식. 그러니까 이 2차식에서 이제 허근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허근이 각각 이제 1 플러스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을 추정해야 될 거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여기 x 3차항 확인하니까 일단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개되면서 3차항을 만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플러스 k라고 써주고요. 2차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얘하고 곱해져서 kx 제곱이 되고, 여기 있는 얘하고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됩니다. 즉 k-2x 제곱이라고 하는 2차항이 마이너스 4x 제곱이라고 하는 2차항과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k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고쳐 써서 이렇게 써놓게 보게 되면, 자, 우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미정계수가 하나도 없는 어떤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전개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b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상수항만 보면 되죠. 이제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a를 구하고 싶다. 그럼 1차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x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2x가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 6x가 되죠. 따라서 이제 a는 6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이 1번을 풀었던 방법보다는 지금 이 2번을 풀고 있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조금 쉽게 다가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거 오메가근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근과 관련된 성질을 몇 가지를 써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들어가고요. 인수분해 들어가서 이 2차식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두근의 합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같은 경우는 그냥 1,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2번 먼저 조금 해결을 해보게 되면은 이 2번 문제 항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분수항들은 통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답을 매우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를 풀게 되면 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가 이제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기 오메가 세제곱을 이런 식으로 쓸 게 아니라 이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하는 항을 이쪽으로 내려서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4제곱, 여기가 5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이 값이 1이 되고 요 값이 그래서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수들끼리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묶어갖고 세로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제곱, 7제곱, 8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써준다고 생각을 할게요. 결국은 이 항이 이제 20제곱에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에 가장 가까운 3의 배수를 좀 생각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18제곱이 오고 19제곱이 오고 n울이 없이 딱 20제곱이 맞아지게 되겠죠. 이제 요렇게 세트,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0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값도 0이죠. 이 위에 있는 수하고 똑같은 수들끼리 이제 줄 맞춰서 썼으니까. 마지막 세트까지 이렇게 이제 0이 모든 세트의 합이 이제 0이 되는 걸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이 계산 결과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자, 다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4번 문제에서 이 부분만 조금 바뀌게 됐고요. 이 문제 역시 이제 오메가와 연관된 성질을 몇 가지를 발견해서 이제 가야겠죠. 자, 이 부분의 모양이 이제 살짝 달라집니다. 자, 1번 문제 풀 건데, 자,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지금 여기에 오메가 대입한 값이죠. 이제 이 값이 0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때 여기에서 오메가 세제곱의 값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라서, 자, 여기다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6제곱, 이런 식으로 또 3개씩 끊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이 값은 0이 된다는 거 한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고요. 지금 오메가 4제곱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오메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5제곱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건데, 결국은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와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도 이 세트 합이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아까 6제곱이었죠. 이제 얘만 남게 되고요. 오메가 6제곱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이라서 네, 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1번 문제 풀이였고 2번 문제에 통분 들어가겠습니다. 통분하면은 분모는 이렇게 통분되고 분자는 이거의 제곱에 이거의 제곱 이렇게 통분이 되고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합과 곱으로 표현을 조금 고쳐주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오고 아까 앞에서 안 구해놨네요. 자, 여기서 이거 합이 1이고 그 다음에 곱도 1이죠. 여기 있는 계수의 형태를 보면 합이 1이고 곱도 1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제 모두 1이 대입돼서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